레디. 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이 있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화요 천막회 순서로 진행하고 있죠. 정치 현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자, 천막이 깃발이 돼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로 천막을 칠 곳은 여의도 국회입니다. 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서서 대장동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른바 양대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자, 조청래 부원장부터 이 부분에 대한 양대 특검 추진 어떻게 보시는지. 두 사안과 관련된 재판이 이제 1심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뭐 국민 여론이나 법 감정도 있고 해서 이 향후의 재판이 어디로 갈지 그 기출을 아직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특검 추진은 제가 볼 때 좀 성급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문제는 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특검의 범위와 대상이라든가 뭐 성격이 아직도 모호합니다. 네. 뭐 규정 아직 발의가 안 됐으니까 모호한 측면이 있겠지만은 지난해 3월에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당론 발의를 네.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시 특검 법안에 명시한 6가지 사안 중에 5가지가 부산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거여서 사실 그 당시에도 대장동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게 아닌가 하는 네. 여의도 및 뭐 언론의 비판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게 처음 제기가 된 게 2019년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서 처음 제기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뭐 대부분 의혹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해명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 당시에 금융감독원도 무혐의 처리를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이게 종결이 됐던 사안인데 2020년 4월에 최강욱 의원이 조국 수사 물타기용으로 재고발을 해서 다시 시작된 것이고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뒤졌던 내용인데 그러고도 문재인 정권에서 기소를 못한 사안을 네. 지금 어제 재판 판결을 보면 전주 이명은 무죄가 됐고요. 네. 1인 매매를 했던 모 씨는 면소 처분을 받았던데 이렇게까지 끌고 가면서 특검으로 가야 될 사안이냐라고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이 대장동 특검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 이거 뭐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특검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부분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뭐 이미 지난 정권에서 다 탈탈 털은 것 아니냐. 또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뭐 관련된 의혹이 소명됐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했다는데 왜 이제 와서 특검하겠다고 하느냐. 그런 주장을 한꺼번에 이제 딱 쏟아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이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일단은 50억 클럽 곽상도 의원에 대한 1차 판결 1심 판결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2월 10일 날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 판결문을 보면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판결문에 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이 이 대장동 사건에서 한 축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 수사 중심으로 지금 오다 보니까 이제 마치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만 있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50억 클럽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문제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녹취록에도 나왔고 실제 또 50억이 전달이 됐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좀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통정 매매에 쓰였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사가 안 됐으니까 기소가 안 됐고요. 네. 소환 요구가 있었지만 소환도 안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는 없었던 겁니다. 수사가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 아닙니까? 검찰 관련된 분들이 50억 클럽의 대부분이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객관적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겠느냐는 게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을 잃었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지난 정권에 수사했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네. 이 수사를 보면 2020년 2월에 뉴스타파에서 첫 보도를 합니다. 그 경찰 내사 보고서가 에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덮여버린 부분에 대한 뉴스타파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4월에 최강 의원 등이 고발을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죠. 그쯤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며칠 전에 그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인터뷰도 하던데요.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총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를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윤석열 총장이나 이 주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네, 네.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한 이후에 수사가 본격화돼서 그래서 기소하고 지금 재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 자리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런 수사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엔 사실 지휘권 발동하고 지휘권 난 뒤에 발동해서 저 수사 선상에서 그 배제가 된 배제됐죠. 상황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배제됐던 부분이 있죠. 배제됐어도 이제 수사팀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진척이 없다가 그러니까 수사 검사들이 눈치를 예. 보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 그렇게 말씀이신 추정할 건가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윤석열 총장이 사임한 이후에 수사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 이런 논리는 뭐 사실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 인사청문회 때 사실규명에 대한 뭐 조금 전에 아마 박준희 의원도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네.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수사가 진행된 상황도 아니었고요. 당시 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소명과 이 내용을 가지고 당시 의원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정도 이제 소명 내용으로 당시 청문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어떤 일종의 판단이었죠. 수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들이 수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한데 네. 그때 했던 발언을 가지고 마치 이 사건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건으로 결론 났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만 제출한 자료로 판단했을 때 의혹들이 소명이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우리 한 편일 때는 부분에서 문제 없다가 남을 편일 때는 문제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톡 깨놓고 얘기하면 예. 아니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 시절이 인연인데 이게 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게 일반인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 판결문도 들여다보면요. 그 큰 손이었던 손모 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 그러니까 작전에 대한 부분을 일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입증이 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식의 그 해석이 나왔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계좌를 빌려줬다는 것이 곧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민주당이 어제 판결문에 나온 내용 갖고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계좌를 활용당한 거 1인 매매자에게 계좌를 준 것이 그것 자체가 그 범죄를 입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후 맥락을 다 볼 때 어제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해서 가담자들이 다 집행유예형을 받았고요. 네. 전주 2명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주 2명은 무죄 한 사람은 1인 매매했던 사람 면소 처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편일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가 이것도 꼬투리를 다 잡아갖고 계좌까지 숫자까지 시기를 따져서 뭐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됐다. 그러면 가담자들이 전부 재판에 넘겨주는데 한 사람만 뺐다는 얘기 아닙니까? 납득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450회 넘게 거래한
전주도 무죄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박주민 의원은 서로 단선적으로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좀 더 설명을 보충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의 혐의 사실은 통정 가장 매매 있고요. 시세 조정 거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쓰인 곳은 통정 가장 매매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전체 검찰이 수사해서 나온 것은 522건이었고요. 네. 김건희 여사 계좌 거래가 사용된 게 106건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도과돼서 것을 제외하고 네.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김건희 여사 계좌 부분에서 48건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거래가 통정 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야만 판단이 된 거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계좌를 위림했다는 건 그냥 일방적인 해명일 뿐이지 그 앞뒤 전후해서 이 주가 조작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뭐 문자 메시지 또 이게 김건희 여사 직접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이제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거래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48개의 거래가 있다고 하면 네. 이 거래가 통정 매매인지 아닌지에 대한 당사자 수사가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수사 없이 지금 그 단순한 전주라고 하는 사람인 통정 가장 매매에 가담했다는 어떤 구체적 범죄 사실이 확인이 안 됐다는 것뿐이군요. 김건희 여사 같이 1, 2차 어떤 이 범죄 기간 동안에 계좌가 다 간 것은 거의 유일하거든요. 이제 이런 분에 대한 수사가 없이 다른 사건과 뭐 이렇게 동일하게 비교를 해서 전주는 다 무죄인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뭐 지금 통정거래 말씀하셨는데 통정거래라는 게 이제 서로 이제 가격을 서로 짜고 주식 거래를 해 가면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는 그런 거래를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다 부인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정의당을 설득을 해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뭐 거부권 행사라는 거를 벌어지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그걸 확대 해석하거나 가능성까지 추측해서 언론 기사를 쓰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를 폄훼하는 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게 지금 저 특검 법안을 국회에서 그 패스트 트랙을 해야 되는데 네.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정의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법사위에 통과를 하려면 지금 법사위 위원 중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를 하면은 우선 신속 처리 법안 지정이 안 되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 전에 4+1을 해가지고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미끼로 해서 사실 공수처법하고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먼저 세워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고 제일 큰 피해를 정의당이 봤어요. 그래서 당시가 크게 위축이 됐고 지금 정의당은 뭐 재창당 수준의 각오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런 뭐 법안 거래나 노란봉투법 같은 것을 미끼로 해서 지금 민주당이 끌고 나간다고 해서 정의당이 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정해서 거부권 얘기하는 건 시적절하지 못하다. 특검까지 그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장소를 좀 바꾸겠습니다. 서울 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영천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을 면회를 했어요. 특별 면회 형식으로 찾아갔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또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정성호 의원 해명하는 기자회견도 했는데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할지 조언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조기현 변호사님, 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중에 일부를 아마 검찰에서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출을 해서 마치 증거인멸을 종용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이게 그 교도관이 이 접견 내용을 이제 메모한 자료입니다. 이게 외부로 유출된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예. 해당된다. 예. 아마 당에서도 고발 있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예.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그 정성호 의원하고 김용 정진상 실장은 2017년부터 이재명 대표의 선거 관련해서 긴밀하게 계속 같이 했던 분들입니다. 설 앞두고 또 연말에 위로 차원에서 이제 면회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용도 보면 알리바이를 뭐 준비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정성현 변호사입니다. 알리바이를 준비하라는 거는 없는 알리바이를 만들고 조작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유리한 뭐 재판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현상 부재 증명 아닙니까? 돈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검찰의 공소 사실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검찰의 유죄 입증을 탄핵할 만한 어떤 현장 부재 증명 알리바이가 준비가 중요하다. 이런 조언을 한 것뿐이죠. 대부분 다 이런 내용인데 마치 증거인멸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검찰에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게 다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예정 보도가 검찰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구속영장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결국에 도망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예. 범죄의 상당한 이유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주로 이제 법원이 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유일한 게 증거인멸입니다. 그런데 증거도 지금 대부분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돼 있고요. 관련자의 진술도 다 확보돼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는 것은 조사에 뭐 비협조적이다든가 이것만 갖고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련 공범이라고 적시하게 될 수 있는 김용이나 정진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예. 마치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자락을 깔기 위해서 이런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노출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거는 철저하게 그냥 우연히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의도된 행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을 구치소에서 특별 면회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아까 저기 정성호 의원의 그 해명 기자회견을 저도 봤습니다. 예. 봤는데 이게 이제 특별 글쎄 이거는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언론에 유출이 됐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특별 면회를 한 분이 일단 특별합니다. 친명자장이었던 정성호 의원이었고요.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 면회 기록 중에 특별 면회를 한 유일한 분이 이분입니다. 그죠? 딴 분들은 뭐 특별 면회를 한 경우가 없나 봐요. 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고요. 또 날짜가 좀 희한합니다. 이게 이제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실장을 면회한 날짜가 1월 18일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 그 다음 날 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로 송환됐거든요. 근데 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송환되는 전날 특별 면회를 해서 마음 흔들리지 마라. 뭐 증거가 없다.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제가 볼 때 평범한 대안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김용 전 부원장을 면회한 게 작년 12월 9일인데 이때는 뭐냐면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 일부 24.5%를 정진상 김용 유동가에게 줬다. 네. 주기로 했고 그 뒤에 이재명이 있다라는 의혹이 전면적으로 나올 때입니다. 그 주장을 쏟아내던 시기에 해필이면 정성호 의원이 또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났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니 이게 이제 특별 면회라는 게 교도관이 입회하긴 하지만 녹음이 안 되는 면회 아닙니까? 네. 제3자가 볼 때는 이걸 활용했다밖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 시기로 보나 던진 메시지로 보나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해서 고발을 한다면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전문도.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예. 저도 사실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문이 궁금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수사상 중대한 대목에 정성호 의원이 이 두 사람을 찾았다 하는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이 특별면회가 이 교정본부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장소 변경 접견이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일반인에게도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일날 신청한다고 해서 당일날 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신청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김성태가 송환되는 것이 확정이 되는 시점은 2월 7일경입니다. 송환 재판 포기하고 금주중 들어온다는 게 네. 이틀 전이거든요. 이걸 예견해가지고 미리 신청해서 허가받았다. 그 날짜를 맞췄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12월 9일도 그 전후에 이미 남욱이나 유동규의 예. 번복된 진술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 진술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2월 9일이 그중에 특별히 끼어들었다고 해서 그냥 우연히 그 날짜에 들어간 것뿐이지 특정한 계기에 입단속이 필요해서 갔다고 볼 만한 어떤 사실관계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하고 네. 좀 다르시네요. 제가 볼 때는 송환 한 일주일 전부터 예보가 됐거든요. 사실은. 김성태 전 회장 송환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이 나온 건 하루 전이 맞고요. 예. 한 일주일 전부터 체포되고 했던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제가 아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송환이 예상됐었던 시기였다. 네. 대략 들어온다는 건 예상이 됐던 거죠.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했다고 지금 보도된 얘기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이런 거잖아요. 대장동 관련된 주로 내용들인데 김성태 송환하고 뭐 날짜를 맞춰서 갈 만한 내용들도 아니었다고 보여지는데. 핵심 범죄 혐의 중에 한 가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천막회 오늘 두 분 함께 했는데요.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